안녕하세요. 크리스천 투자자 빌 정호입니다. 오늘은 이동채 회장 황골 탈퇴 선언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시장이 좋았죠? 일단은 자, 요 며칠 동안 계속 시장이 좋은데요.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다 부러질 것 같고 앞으로 더 심하게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였지만 이렇게 시장이 가장 어두울 때,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이 계속 빠질 때, 이제 빠지고 있을 때, 그 전에도 이제 여기저기서 화재 사건이라든가 사망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마음이 참 아프지만, 어디죠? 그 공항, 그렇죠? 공항 그 비행기가 폭파해서 사고 난 거 있죠? 이제 100명이 넘게 돌아가셨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그 공항에서 사고가 나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을 우리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일반적인 사고가 아닌 주식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리고 피바다 피바다와 피가 난무할 때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럴 때가 항상 바닥권을 형성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닥권. 자, 그래서 물론 저도 매우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럴 때가 바닥권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바닥권을 형성하고 나서 시장이 이제 계속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 지금 흐름이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고요. 그냥 일시적으로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게 아니고요. 응? 뭐 짧게 조정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상승은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이제 지속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시장이 아무리 장기적으로 상승이 지속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응? 아무리 시장이 상승을 하면 뭐합니까? 내가 담은 종목이 계속 또 앞으로 하락을 거듭할 종목이 담았다면 이런 것들은 그냥 그림의 떡이겠죠.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자, 에코프로에서 그 이동채 회장이 그 어떤 발표를 했는데요. 좀 보고 갈게요. 자, 이동채 회장 에코프로 자, 위기 타개 위해 경영전 부문 황골 탈퇴해야라는 이제 뉴스 나왔죠. 쭉 제가 읽어볼게요. 자, 에코프로가 전기차 캐즘 돌파하기 위해 황골 탈퇴를 선언하면서 2025년 3대 경영 방침을 밝혔다. 에코프로는 올해 코스트 리더십과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경영 전 부문에 걸쳐 뼈를 깎는 혁신을 해 나가기로 했다. 뼈를 깎는 혁신을 해 나가기로 했다. 왜? 회사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힘들어질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자, 6일 에코프로에 따르면 이동채 창업주는 지난 2일 오창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을 통해 지금은 길을 찾지 못하면 생사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자, 대한민국에 3천 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많은 종목 중에 성장성 높고 예전 에코프로 20년도처럼 성장폭이 가파르고 마진율 좋고 경쟁자 별로 없고 기술력 거의 독보적이고 자, 이런 기업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놔두고 굳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는 회사 여러분들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자, 경영정 부문에서 환골 탈퇴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 생존까지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해요. 자, 쭉 이제 뭐 인도네시아 양극재 통합법인 프로젝트, 이노베이션, CNG 합병, 그다음에 R&D 아웃소싱 강화, 3대 중점 추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의 재련과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통합 생산 법인을 설립해 코스트 리더십
그쵸? 여기에 밑줄 쫙. 다시요. 코스트 리더십의 밑줄 쫙. 이거를 왜 빌 정후가 밑줄 쫙이라고 했을까요? 자, 코스터 리더십 확보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해석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힘들어도 자꾸 가격을 떨군다는 얘기입니까? 자꾸 떨군다는 얘기예요. 떨군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자, 이 얘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은 가격을 올릴 수 없고 앞으로 이제는 점점 타 경쟁사에 비해서 가격을 떨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라고요. 잘 들으세요. 자, 따라서 올해 1분기 내에 중국 GM과 통합법인, 중국과 통합법인을 설립하네요. 찜찜하죠. 자, 에코프로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니켈 등 주요 광물 자원을 경쟁사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공급받아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해 배터리 셀 회사는 물론 자동차 OEM에 공급할 계획이다. 자, 광물 자원을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받는 것은 이번에 에코프로가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미 중국에서는 굉장히 에코프로 못지않게 더 싸게 공급받고 있죠? 중국은요. 그죠? 자, 그리고 하이니켈 최고 기술력 확보한 에코프로는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통합법인 양극재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방침이다. 자, 앞으로 그렇게 해볼 참이다. 계획이다. 자, 이동체 상업주는 대외 여건은 심상치 않고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임직원들이 일심 단결하고 황골 탈퇴하면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리라 확신한다. 아무튼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경영자로서 앞으로의 이제 계획들을 설명한 거고요. 이제 좋은 쪽으로 말한 거고,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런 핵심 내용을 보고 요 알맹이를 쏙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알맹이가 무슨 뜻이냐? 자,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른 것들은 그냥 회장이니까 좋게 말을 한 거고. 자, 뭐라 그랬죠? 코스트 리더십 확보. 봅시다. 코스트 리더십 확보가 중요한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이동시장이 말했던 코스트 리더십 확보가 무슨 말이냐? 리더십 확보.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 확보란 무엇이냐?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고요. 그냥 이 표면만 보면 그냥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앞으로 뭔가 되나 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 본 내용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즉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석을. 자, 이 내용은요. 제가 아까도 은근슬쩍 말씀드렸지만 자, 대한민국에는 3,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죠. 그 3,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자, 1번 어떤 기업은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과 그다음에 수요가 넘쳐나서 이미 3년차, 5년차 수주를 다 받아놓고 있어. 그래서 이제 수주가 들어오는 족족 비싼 것만, 즉 돈 되고 마진이 좋은 것만 골라서 그렇게 수주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 반면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독보적이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과점, 그쵸? 이제 과점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용을 그 단가를 낮출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단가 유지 정도는 할 수 있다. 유지 정도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폭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 자,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런 기업이에요, 여러분. 자, 어쩔 수 없이 경쟁자도 많으면서 그 경쟁자가 너무 막강해. 어? 그 경쟁자의 힘이란 게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막강해. 어딥니까? 중국이죠. 그 다음에 중국 외에 또 많죠.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물론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미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경쟁자가 있긴 있죠.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이라는 어마무시한 경쟁자가 또 건이 살아서 버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절대 중국은 죽기가 쉽지가 않죠.
음?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단가를 우리는 앞으로 계속 콧대 높게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콧대를 확 꺾어서 단가를 낮추고 타 경쟁사에 비해서 낮춰야만 우리가 겨우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바로 제가 길게 풀어 말했지만 그거를 간단하게 말해서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고요. 그러면 자, 빌 조모가 그랬죠. 자, 주식시장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자꾸 콧대 높게 단가를 올릴 수 있는 회사라야 주가가 자꾸 상승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어쩔 수 없이 경쟁사라든가 대외 환경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아무튼 이런 대외 환경 때문에 단가를 계속 낮춰야 하는 기업은 주가가 오를 수 있다 못 오른다? 못 오른다고 여러분. 못 간다고요. 예? 정신 차려! 못 간다고요, 여러분. 못 간다고요. 이동채 회장이 이미 그 글에서 발표해서 힌트를 준 거예요, 여러분. 힌트를 준 거라고요. 코스트 리더십 확보란 말은 다른 말로 우리는 단가를 올릴 수 없는 기업이다. 계속 비용을 낮추고 단가를 낮추고 마진을 좀 축소시켜서라도 단가를 낮추고 뼈를 깎고 자기 제사를 깎아서 피를 보는 고통을 어쩔 수 없이 당해서라도 단가를 낮춰야 한다. 즉 코스트를 계속 낮춰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기업에 왜 투자하는데요? 여러분, 아니 계속 단가를 코스트를 낮춰야 하는 기업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면 아마 빌 정호도 저 2차전지 기업들의 투자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대한민국은요 이런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300볼트 스파크가 팍팍팍팍 튀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아? 정신 차려! 아이고 진짜 멍청해가지고 여러분 그 이동체장 한 말이 그냥 겉만 보면 번지르르 하고 멋있고 화려해 보이고 왠지 두 주먹 불끈 주게 만들고 뭔가 이제는 환골탈태로 이 기업이 크게 바뀌나 보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내면을 봐야 돼요. 내면을. 이동채 회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안에 숨겨진 핵심 골자가 무언지 그 핵심 골자를 들여다보면 거기서 우리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본질에는 뭐가 있다? 코스트 비용을 낮춰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코스트 비용 낮춰야 한다는 말을 빌 정호가 상상 속에 한 말입니까? 아니죠. 아니 이동채 회장님이 한 말을 지금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뭐입니까? 팩트. 팩트의 밑줄 쫙. 맞나요? 팩트 맞나요? 팩트죠, 팩트. 그러면 이 팩트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럴 능력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은 주린이기 때문에 혹은 주식시장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 부족 때문에 경험 부족에 밑줄 쫙.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코스트를 낮춰야 되고 코스트 경쟁력을 자꾸 올려야 되는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응? 왜? 그럼 왜 그럴까요? 반대로 코스트를 자꾸 낮추는 게 아니고 콧대 높게 우리 단가 지금 뭐 이거 한 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제품이 있으면 우리 이거 한 대 파는데 지금은 100만 원 받는데 내년 25년 되면 이미 25년이죠. 내년 26년 되면은 100만 원이 아니고 한 130만 원으로 우리 올릴 예정이야. 올릴 거라고요? 예, 우리 올릴 거야. 왜요? 아이고 뭐 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뭐 이미 수주 받아놓은 게 4년씩 5년씩 밀려 있어. 그리고 아직도 수주가 넘쳐나. 응? 그리고 공급이 너무 부족해. 응? 수요는 많은데 공급 부족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 단가 올려버릴 거야. 코스트를 낮출 생각은 없나요? 없어!
싫어! 안 낮춰! 내가 미쳤니? 낮추게? 자, 이런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이 은근히 많죠. 응? 여러분들은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용을 낮출 필요도 없고, 응? 아니, 비용이 아니죠. 단가를 낮출 필요도 없고, 자, 코스트 마찬가지죠. 아무튼 코스트도 굳이 이렇게 자꾸 낮춰야 될 필요도 없고, 콧대가 높으면서 수주 많이 받고,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거기에 비해서 경쟁 상대도 별로 없고, 있긴 있어도 경쟁 상대가 그냥, 별 볼 일 없어. 응? 아니,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되지. 왜 굳이 이런 데 가서 지랄하고 자빠져 있냔 말입니다. 왜 이런 데서 허우적대면서 나 좀 살려줘요, 빌정호님. 저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마이너스 50%가 넘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60%, 나는 마이너스 70%예요. 아우, 허우적, 아이고, 죽겠네. 그죠? 응? 여러분들 왜 그러고 있는 건데요? 왜? 응? 여러분들은요, 자, 자, 빌 정호 같은 사람은 잔소리 많이 하죠? 그죠? 빌 정호는 영상을 보면 볼 때마다 잔소리를 많이 한다. 그죠? 그리고 욕도 많이 하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자, 근데 여러분, 자, 이런 게 정말 나쁜 건가요? 어? 빌 정호처럼 욕하고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는 게 여러분, 이런 게 나쁜 거냐고요? 여러분, 나쁜 건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아무리 욕하고 잔소리를 하더라도요. 내가 그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그죠? 근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욕도 안 하고 차분하고 조용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빌정호처럼 소리도 안 지르고 이런데 가는 방향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을 인도해 준다면 그게 진짜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나쁜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대한민국에는 3천 개가 넘는 종목이 있다. 그 중에는 굳이 단가를 낮추지 않아도 되고 코스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자, 기술력이 세계적으로도 아주 우수하면서 경쟁자도 별로 없고 혹은 독보적인 이제 독보적인 기업이다. 그렇죠? 이제 경쟁이 아예 없다는 거죠. 경쟁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조금밖에 없는 이런 독보적인 혹은 과점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이거 있죠. 수요겠죠. 수요가 넘쳐나서 이미 수주를 3년씩, 5년씩 수주를 받아는 데다가 앞으로도 수주가 넘쳐난다. 응? 이런 기업을 놔두고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스트에 신경 써야 되고 비용을 깎아야 되고 마진율을 깎아서라도 즉 제사를 깎아서 피를 흘리면서 경영을 이어나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투자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아까 무슨 이동체장이 황골 탈테니 무슨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해야 된다느니 여러분들이 왜 그런 고통을 수반해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에 그런 기업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곰곰이 해보세요. 어? 정말 그러네? 아니, 대한민국 3천 개가 넘는 기업 중에 아니 황골 탈퇴를 해야 되고 뼈를 깎는 피를 깎는 피를 절절절 흘리는 그런 고통을 수반하면서 내가 굳이 그런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 나는 투자로 온 목적이 단순히 그냥 에코프로라고 하는 이 에코프로 그룹의 이 기업이 못 가든 잘 가든 나는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살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하시면 돼요. 예? 가든 못 가든 난 상관없다. 그냥 에코프로 그룹이 나는 환골 탈퇴해서 살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분들은 투자하면 되지만 나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는데? 아니, 에코프로가 살든 죽든 나는 중요한 거는 그냥 오로지 나는 돈 벌러 왔어. 그죠? 내가 투자하러 온 목적은 그냥
돈 벌러 온 거야. 어떤 기업이건 그냥 잘 상승해서 주도주로서 잘 상승해주면 그냥 장땡이야.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2차전지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음? 이 말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1번 아니다. 난 아직도 모르겠다. 헷갈린다. 난 투자하러 온 목적이 에코프로 그룹을 죽어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2번. 여러분 투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래서 일단 본인이 투자하러 온 목적부터가 바로 서야 되고 확실해야 돼요. 다시요. 첫 번째, 자, 여러분이 투자하러 온 목적이 무엇이냐? 저 목적에 밑줄 쫙. 나는 에코프로든 포스코홀딩스든 무슨 기업이든 지랄하고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주도주로 잘 올라가는 것 난 투자하고 싶어. 자, 이런 사람들은 1번이고요. 2번, 나는 목적 필요 없어. 무조건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이 다 죽어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내 돈을 쏟아 부어가면서 살리기 위해서 난 투자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그냥 투자하시면 돼요. 네, 포스코 그룹 열심히 투자하시고요. 에코그룹에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예,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하러 온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1번인 사람이 있고 2번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1번이고 2번이고 떠나서 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럼 1번을 택할까요? 아니면 2번을 택할까요? 아, 당연히 1번을 택하겠죠. 그죠? 1번이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2번을 택하는 사람들을, 자, 아둔한 사람, 아둔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바보라 그랬죠. 바보들이 이제 2번을 택하겠죠. 이런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린이,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아서 따라가는 이런 주린이들이겠죠. 주린이, 바보, 아둔, 이런 사람들이 2번을 택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영상 찍어주는 데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예? 아니, 대한민국에 이렇게 1년 4개월 전부터 2차 전지는 끝났으니까 투자하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여기에 자꾸 돈을 쏟아붓지 마라. 그 피 같은 돈, 아까운 돈, 평생을 벌은 돈을 이런 데 쏟아붓지 말고,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주도주의에 돈을 실어라. 계속 이렇게 설명해주는 유튜브가 연속으로 끊임없이 설명해주는 유튜브가 있냐고요, 여러분.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빌 정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 정오 영상 좋아요를 좀 팍팍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광고 영상, 광고 영상을 많이 봐주셔야 저한테 도움이 돼요. 나는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빌 정오 광고 영상 많이 봐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좀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일 정오 가족으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에코프로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이제 투자할 기업이 없습니다. 전부 이제 이런 기업은 빨리빨리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시장이 장이 좋아서 단기적으로 올랐는데 여러분 이거 반등하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아니 여러분. 예? 이게 또 이만큼 더 올라가다 내려갈지 아니면 이만큼 올라가다 내려갈지 아니면 이만큼 올라가다 내려갈지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은 또 장기적으로 살짝 들었다가 또 흘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가를 올리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자꾸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은 주식적인 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한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린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고요. 또 누가 알려주지도 못해요. 왜? 모르거든. 다른 유튜버들은 몰라, 이거를. 어?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해준 이 강의가 돈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400억 이상이 돼요, 여러분. 400억 이상. 돈으로 환산하면 400억 이상짜리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십니까?
그래서 뭐 유튜브 영상 밑에 보면 저 달러 표시 있습니다. 달러 표시에 누르고 이제 좀 그동안 도움받은 게 있으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았든 아니면 영상에서 많이 배워가든 이제 배워가신 분들은 달러 표시 눌러서 도움 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이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 광고 영상이라도 많이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셔야 또 비정어도 계속 영상을 찍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이제 그런 것도 없으면 저는 영상을 앞으로 이제 찍지 않을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빌 정호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2차전지 기업들에서 빨리빨리 빠져나와서 트럼프 시대에 맞는 트럼프가 정식 취임하기 전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빨리 글로 옮겨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뭐 에코프로 다 마찬가지죠. 뭐 테이펙스, 선보, 그다음에 삼성전자 자, 투자하면 안 됩니다. 포스코홀딩스 더욱더 안 되고요. 큰일 납니다. 포스코홀딩스 자, 절대 투자 금지! 정신 차려! 아이고 진짜 또 욕 나온다. 욕 나와! 욕 나와! 빨리 빠져나와요. 빠져나와 여러분. 예? 빠져나오시라고 빨리빨리. 조금이라도 기회 줄 때, 조금이라도 양봉 나올 때 물론 모르죠. 그죠? 물론 저도 이게 이만큼 가고 내려갈지 이만큼 가고 내려갈지 이만큼 가고 내려갈지 몰라요. 저 모릅니다. 자, 빌 정호는 그런 건 모르지만 빌 정호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만큼 가서 내려가든 이만큼 가서 내려가든 이만큼 가서 내려가든 결과적으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뭐 단기 고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기회 줄 때 빠져나오십시오. 자, 분명히 또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자, 이제, 단기적으로 2차전지 섹터들이 많이 하락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얘네들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서 50%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요. 자, 트럼프 시대에 맞는 주도주는 50%만 올라갈까요? 아니겠죠. 트럼프 시대에 맞는 주도주는 50%만 가는 게 아니고요. 500% 올라가요, 500%. 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굳이 내가 여기서 나중에 50% 올라간다고 해도 이 기업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요. 빨리 옮겨서 500% 올라갈 기업에 여러분들이 포트를 꾸려놔야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익이 나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2차 전지를 통해서 막심하게 손해본 것들을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빨리 복구할 수 있고요. 아유, 이렇게까지 얘기해줘도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모르죠. 아니, 50% 나중에, 한 1년 정도 기다리면 한 50% 올라가지 않을까요? 50%? 그래요. 올라갈 수 있겠죠. 1년 정도 기다리면. 50%갈 수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1년 기다려서 얘네가 50% 올라갈 동안에 주도주는 50%가 아니고 500% 올라간다고요. 500%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 주도주로 빨리빨리 옮겨 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도주로 빨리빨리 갈아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제? 내일 저가 이렇게 굳이 저는 소리치지 않아도요, 예?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얘기하고 그냥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딱 끝내도, 제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그리고 선장은 여러분들보다요, 예? 여러분들보다 적게 벌지도 않아요. 저 잘 살고요. 잘 법니다. 근데 굳이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유는 단 한 명이라도 단 대한민국의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비일 정오 영상을 통해서 내가 노후 대비를 하고 나중에 노년을 탄탄하게 준비해 갈 수 있는 힘을 드린다면 그런 준비를 해갈 수 있는 어떤 과정을 여러분들이 비일 정오 영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제가 많이 보람된 거 아닙니까? 또 제가 영상을 처음에 찍기 시작할 때도 그래 내가 굳이 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지만 내 영상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또 주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배워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란 생각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스포리치는 빌 정호는 초심을 잃지 않은 거죠.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생각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초심을 잃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어? 저도 공부할 것도 많고 책 볼 것도 많고 바쁜데 굳이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필요 있습니까? 찍어줄 필요 있냐고요? 찍어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건 영상도 안 찍고요. 저는 조용히 공부하고 책 보는 게 저한테 훨씬 이득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이런 이득까지 포기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드리면 여러분들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죠? 그렇게 잘 배워주세요. 잘 배워놔야 여러분들 피 같은 돈 음? 그냥 쉽게 번 거 아니잖아요. 상사한테 욕 먹어가면서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내가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정말 어렵게 번 돈 아닙니까? 그다음에 20년, 30년 이상을 공무원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피 같은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나의 가족들, 나의 와이프, 나의 남편,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생명 같은 돈인데 왜 여러분들은 이런 소중한 돈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늘 해줄 말이 있죠. 항상 뭐에 엄격하라? 돈에 엄격하라. 그죠? 돈에 엄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에 엄격하라는 뜻은요. 정말 이 돈이 나를 위해서 복리로 굴리고 있죠. 뭐 눈은 위에서 굴리지만 주식은 아래서 굴리죠. 아래서 굴려서 복리로 점점 눈이 커질 수 있는 돈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투자하시란 말입니다. 음? 반대로 가면 갈수록 그쵸 돈이 쪼그라드는 이런 기업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이 자본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본가는 정말 중요해요. 내가 자, 빌 종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한남동 관저에 저는 계속 다녀왔어요. 한남동 관저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다녀왔다. 그러면서도 우리 학생들을 챙겼죠, 동시에. 이제 여기만 간 게 아니고 가면서도 계속 저는 수시로 저 스마트폰을 쳐다보면서 우리 학생들을 챙겼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한 손으로는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태극기.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며칠 더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계속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선장은 계속 학생들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학생이고 두 번째는 한남동이다. 그럼 왜 선장은 한남동을 가는 건가? 대한민국의 일단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지켜져야 되고 그 체제 밑에 있는 자본주의도 자,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깨져버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면, 이 자본주의는 자동으로 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주식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는 기업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음? 그리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과 발전을 계속 해나가죠. 그 성장과 발전을 해나가는 것은 마차가 끄는 게 아니고 말이 끄는 거죠. 그럼 말은 뭡니까? 말은 기업이에요, 여러분. 기업, 경영자. 그다음에 마차는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말이 끌고 마차가 이제 끌려와야 되는 거죠. 반대로 마차가 끌어가고 말이 따라가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게 사회주의, 여러분. 사회주의. 그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 일선이 아주 우뚝 서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있을 때 이 대기업의
납품해서 먹고 사는 또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납품하는 작은 정말 소기업들이 있고요. 또 중소기업, 소기업, 대기업엔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와이프, 아들, 딸, 뭐 며느리, 사위 있죠. 이런 많은 수많은 딸린 가족들. 음? 그래서 기업은 정말 중요해요. 그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러 가는 겁니다. 괜히 그냥 맥없이 가는 게 아니고요. 음? 이런 경제 유튜버들은 근데 의외로 이런 윤석열 대통령 탄핵권에 대해서, 계엄권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죠. 음? 당신들이 먹고 사는 게 누구 때문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으면 당신들은 주식도 못했어. 음? 그리고 그렇게 주식 유튜브를 크게 키우기도 힘들어. 응? 왜? 마땅히 투자할 만한 기업이 없거든. 응? 그런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굳건하고 계속 발전하고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응? 토대를 마련한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설계하고 그 설계한 지도를 박정희 대통령이 발전시켜 나갔죠. 발전시켰고 거기에 또 바통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지경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복귀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복귀시켰을 때 다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건전해질 것이고 다시 바로 서게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게 되면 곧장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공산주의로 직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로 직행하는 것이다. 음? 그러면 지금의 경제 유튜브도 없고 주식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째서 대형 이런 경제 유튜버는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입 하나 뻥끗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나요? 당신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까? 북한 사람이에요? 공산주의자예요? 그럼 북한으로 가요. 예? 왜 여기 살아요? 당신들이 진정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지금까지 혜택을 누렸다면 음? 앞으로 우리 후세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 강하게 주장하고 강조하고 외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신들이 구독자 수나 좀 빠져나가서 어? 내 이익이 줄어들고 내가 주식 유튜브 하는데 많이 걸림돌이 되고 단기적으로 내가 피해를 보니까 그런 얘기 안 하는 겁니까? 니들이 인간이야? 어? 단기적인 피해는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오겠죠. 근데 그런 거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요. 정말 무서운 건 자유시장 경제가 공산주의로 바뀌는 게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푸땡, 그쵸? 대형 경제 유튜브 중에 산푸땡이라는 유튜버가 있죠. 산푸땡, 그 다음에 뭐, 김작땡,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많죠. 아무튼 대형 유튜브들이 많은데, 자, 815 머니땡도 있고요. 자, 이런 대형 유튜브에서 오히려 가장 대한민국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너희들이 되려 윤석열 탄핵권에 대해서, 계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이 무엇이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본질적인 전문을 갖다가 읽어주면서, 이렇게 국정을 마비시키고, 우리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뽑아줬는데, 그런 대통령을 갖다가 말이야, 일을 하지 못하게 온갖 장관을 다 탄핵시켜버리고, 국정을 마비시켜버리고, 예산을 다 삭감해버리고, 응?
이런 폭거를 통해서 완전히 대한민국 정부를 마비시킨 거 아니냐. 그러면 자, 영업사원 1호라고 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마비가 돼버리면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무너지는 위기에 와 있다면 산푸땡, 김작땡, 너희들은 왜 벙어리야? 왜 말을 안 해? 이 개새끼들아! 니들은 인간이 아니야! 니들은 경제 유튜브가 아니야! 이 나쁜 새끼들아! 얘기는 작은 비정호 채널 같은 유튜브가 할 게 아니고 대형 채널 너희들이 해야 돼. 너희들이 해서 외쳐야 돼. 근데 왜 나 같은 작은 채널도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왜 얘기 안 해?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난 똑똑히 기억하겠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죽을 때까지 너희들 잊지 않을 거야.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자, 빌 정우가 오늘 좀 흥분했는데요. 자, 흥분 안 할 수 없었고요. 그럼 영상 이것을 마치고요. 대한민국 애국자이자 대한민국 경제 유튜브를 대표해서 오늘 빌 정우가 선언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